예, 섬회장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성계입니다. 먼저 조정실장님. 네. 공공기관 갈등 관리 관련해서요. 네네. 지금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요건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도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갈등 관리를 저희가 갈등 과제를 선정하라고 또 3개로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탑다운 또는 부처 간 조율 또 자율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과제의 경우는 잠재 과제 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다소 일부 좀 덜 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 예를 들어서 네네. 송전탑 관련해서요. 네. 전자파 위험성 있죠. 이거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한번 실제 연구 영역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갈등 과제가 모두 52개가 있습니다. 네. 2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예산을 크게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예산만 갖고 있지 않고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과제별로 이제 주 부처에서 그걸 이제 관장하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천 산업부인데 밀양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진이나 다른 지역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지역의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차제에 오히려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아예 연구 영역을 해서 필요하면 임상실험이나 등등 해서 그래서 결과를 명확하게 하면 주민들도 좋고 정부 측에서도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오히려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규계위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 여기 이제 이 심사를 하면서는 금융위원회 등등도 이제 관련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규제개혁위원들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이런 인사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검토가 가능하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기계위원이 20에서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한 반 가까이가 다음 달 임기가 만료가 돼서 저희가 지금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들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가능하면 민간 전문가를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지금 몇몇 장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위원장도 지금 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문제는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늘 얘기 나오는 건 이제 의회에 이제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법이 나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같이 좀 패키지로 의회에서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문제가요. 네. 이게 이제 법 제정을 해놔도 시행령에 이제 위임을 했을 경우에 시행령에 관한 도입, 변경, 폐지 이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고요. 예. 지금 규제의 근거가 이제 법률인 경우가 있고 대령 이하인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령 이하의 경우는 저희 이제 행정부에서 관장하다 보시면 되겠죠. 저희 규계위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는 규계위에서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저희가 대통령령 이하의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계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번에 규제 신문고를 통해서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하는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제 입법권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이제 정부 입법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규계를 통해서 이제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데 의원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규계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 심사 메커니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부 법안 같은 경우, 정부 입법 같은 경우, 규계위에서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상임위에 보고가 된다거나, 또는 자료 제출 공개가 된다거나, 이런 여부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충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권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좀 더 좀 검토를 네, 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나와 계십니까? 그 초기 보증료율에 관련해서 자체 검토가 된 적이 있었나요? 네, 그 초기 보증료율은 연금 그 신청자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하 요구가 있고 해서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쭉 검토를 해왔고 지금은 그 외부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을 의뢰를 해서 다음 달 8월 달쯤은 아마 결과가 8월 나올 거로 달에요? 생각을 합니다. 네, 8월 달에 결과 나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예. 그 고법에서 패소한 인터넷 포털 사업자 그 시장 획정 문제 예. 그 사업자가 어디죠? 네이버, 아마 네이버. 뭐 다음 뭐 이런 될 겁니다. 예. 네이버 다음 뭐 양쪽이 사계 다 사업- 관련돼 있습니까? 예. 뭐 사계 사업자 네이버만입니다. 네이버만 관련있습니까? 지금 자체에서 이거 다음 준비는 하고 있나요? 대법원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확정돼서 끝난 겁니까? 예. 그 소비자 보호원 이 피해주의보를 1회만 발령하는 이 문제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금융 소보원을 만들면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 금융 소비자 보호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쇼핑몰에 관련된 건데 네. 금융 소보원을 만들면 인터넷 쇼핑몰 등등 관련된 것을 오히려 일원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금융과 관련된 건지가 좀 명확하지 않는데 명확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만약 이제 그거는 이제 공정이랑 협의를 해서 이제 좀 예.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원이 설립된다 그런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제가 어제도 그 질의를 하긴 했는데 금과 뭔가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금감원이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은 직원들이 조직이 분리되는 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금융이랑 협조를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새누리당의 신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